손대는 족족 사업이 망하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얼마나 내 큰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저는 실질적인 사업을 성장시키고 성공을 시키는데 핵심 요소라고 보는 거죠. 사업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이고요. 누구에게나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큰 부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는 분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되지만 누구나 버틸 수 있는 판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손대는 족족 사업이 망하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참고하셔도 여러분들은 반 이상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4년도 기업 생멸 행정 통계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년 생존율은 얼마나 될까요? 5년 생존율은 무려 3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냐면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장이나 성과를 이야기하는 통계 데이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업 유무를 조사한 통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고 생존 확률 자체도 너무나도 낮다라는 증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 젊은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식업 창업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무려 2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무려 5명 중에 4명은 5년 안에 생존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려운 것이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더군다나 성향 자체가 만약에 사업과 맞지 않는 유형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생존 확률은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과연 사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유형인지를 잘 한번 판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독불장군형 스타일입니다. 당연히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굉장히 큰 전문성이라던가 각 분야에서의 각고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으시고 내가 이 사업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내 경험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언제든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가설들이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고객의 반응이 내가 원래 생각했던 반응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시장과 고객에 맞춰서 그리고 자본시장이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사업가에겐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나도 독불장군형 스타일의 이 사업가분들 그리고 그런 유형의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고객들의 반응에 맞춰서 피벗을 하거나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를 잘 못합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내가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를 실질적으로 아직은 이해 못할 뿐이지 내가 이걸 끝까지 추진하게 된다면 결국 고객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스티브 잡스와 같은 정말 엄청난 영웅들처럼 그렇게 내가 신념을 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고객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하는 것이 사업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객들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들의 니즈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이 불편해요, 이런 부분의 기능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은 고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내 제품과 서비스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냈을 때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신념대로만 제품을 만들어서는 향후에 고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고객의 소리를 듣고 언제든지 피벗할 수 있고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사례를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아토스터디를 창업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고객들이 독서실에 들어오게 되면 공부 시간을 측정해서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공부 시간에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해서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다른 독서실에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공부를 하면 내가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동기부여를 갖고 저희 독서실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독서실이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서 경쟁사들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사들이 가격을 낮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간관리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 시간관리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경쟁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우리를 찾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경쟁사가 가격을 낮춤에 따라서 가격이 낮은 독서실로 더 많이 가게 됐던 것이죠. 저희는 처음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시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실적들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시간관리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프리미엄 독서실 자체를 관리형 독서실로 변경하는 형태의 전략을 취하게 되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 회사의 지점 실적들은 관리형 독서실로 변경한 이후에는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의 목소리, 고객들이 보여주는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 전략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는요, 여러분들 실제로 시장에서의 나온 데이터를 보고 나서 언제든지 사업 전략과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내 사업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불장군과 불도저는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념을 갖고 내 제품이 무조건 오르니까 고객들은 나를 맞춰서 따라와야 돼 하는 분들이 저는 좀 독불장군형 스타일의 사업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도저 유형의 경우에는 내 사업 전략과 사업 계획을 시장 데이터를 보고 고객의 반응을 보고 언제든지 변경을 해서 변경한 다음에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분들을 전 불도저형이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받으셔야 되는 사업가의 유형은 전 불도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아무리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시장과 고객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셔서 내 사업 계획과 사업 전략을 변경하시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유형 은 바로 회복 탄력성이 낮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 보면 상처를 매일매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환경이라던가 생각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어떤 소비를 할 때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 중에 선택을 하는 것처럼 내가 제안하는 상품을 고객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다른 경쟁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들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임직원, 거래처, 투자자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주고받는 교류를 통해서 결국에 사업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매일매일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제안을 하다 보면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디폴트 값입니다. 10건 제안하면 9건은 당연히 거절을 당할 거고요. 한 건도 실질적으로 성공할지는 또 미지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거절하고 내가 제안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그 거절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회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그거에 매몰되어 계셔가지고 쉽게 회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내 프로덕트에 집중해서 제품과 상품과 서비스를 디벨롭하기에도 너무 바쁜데요. 계속적으로 상처를 입고 거기에 매몰되게 되면 내 서비스에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우울증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쉽게 받는 분들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방법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처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거기에 단련이 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에는 맛있는 것을 잘 먹고요. 또 일찍 잠에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전날에 받았던 상처들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루틴들을 잘 훈련하셔서 만들어내신다면 좋은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군제대 이후에 스타트업 창업 멤버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능력도 부족했고 사실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만나는 투자자분들, 고객분들, 그리고 임직원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좋은 피드백을 주지는 않으셨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한 투자자분들 앞에서 회사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투자자분께서 저희 사업 모델이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 팀이 왜 부족한지, 제가 만들어내는 서비스가 어떤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선 잘 마무리하고 넘어갔지만 집에 오니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우리 팀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과거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곰곰이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피드백을 줬으면 내가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한번 이분이 줬던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우리 사업 모델을 좀 보완을 해보자. 그래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자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업 모델도 보완하고 서비스도 보완하고 우리 팀도 더 강력하게 단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다시 그 투자자분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어떤
어떤 약점들을 보완을 했는지, 그리고 투자자분의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높은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라는 것은요, 받아도 됩니다. 다만 이거를 얼마나 내 큰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혹시라도 상처를 쉽게 받는 분들도 쉽게 사업을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루틴들, 방법들까지 찾아가신다면 좋은 사업가가 되실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유형은 바로 100% 확실한 것만 추구하는 수학자형, 연구자형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학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연구를 하는 것처럼 모든 게 딱딱 떨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계속 달라지고요. 경쟁사도 성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사업은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시대적인 변화까지도 바뀐다고 한다면 내가 처음에 가설을 세웠던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00%의 정답만 쫓기 시작을 하면 절대로 사업이라는 걸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이 사업이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뛰어들 거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원분들을 채용을 하고, 그리고 거래처를 만나고, 가격을 협상하고,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을 조율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사실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50%보다 조금 더 높은 확률에 계속적으로 베팅하면서 실행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특정 거래처를 뚫어야지만 내 영업이익이 만들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거래처에만 매달려서 사업을 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 거래처가 실질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고요, 그 거래처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저는 실질적인 사업을 성장시키고 성공을 시키는데 핵심 요소라고 보는 거죠. 다른 회사들의 사례를 통해서 검증하고 나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시장 점유율은 경쟁사한테 다 뺏기고 나는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할 겁니다. 제 경험을 간단하게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맞춤 셔츠 서비스 스트라이프스라는 회사를 함께 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저희가 매출액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들을 웹사이트로 가입을 시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넣어두었어야 됐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야지만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본인들만의 맞춤 셔츠를 구매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일단 다양한 고객들을 마주해서 신체 사이즈 자체를 측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고객들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별로 없죠. 기업들의 행사도 나가야 되고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통해서 고객들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일단 수천 명, 수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는 강남역이라던가 홍대, 역삼역, 삼성역에 나가서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열면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팀 멤버들에게 제안을 한 거죠. 차라리 우리가 선물을 들고 나가서 고객들을 모집을 하자. 근데 사실 저희 창업팀 내부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누가 길거리에서 사이즈 측정을 하냐 이거죠.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50%보다 더 높은 확률로 신체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게 고객들이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저는 바로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수천 명, 그 이상의 고객들의 신체 사이즈 데이터를 저희는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 셔츠를 구매할 수 있는 저희의 서비스를 보고 만족을 하셨는지 상당히 많은 주문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 50%보다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해서 실질적인 실행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정말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한 것을 통해서 안심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실행을 통해서 성장하고 익숙해진 다음에 사업을 성공시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가는 꼭 타고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가는요, 다양한 훈련과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이죠. 제가 스트라이프스 시절부터 아토스터디 더 유식에 이르기까지 저는 단계별로 저만의 학습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수준이 낮은 사업가였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성장하면서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 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3가지 유형에 해당된다 하시더라도 잘 훈련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방식,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만드신다면 충분히 좋은 사업가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3가지 유형 말씀드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성장하셔서 좋은 사업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이라는 것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도 없고요. 멀리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하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경험을 쌓게 되면 빨리도 갈 수 있고 멀리도 갈 수 있고 높은 곳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하고 싶은 사업가분들, 성장하고 싶은 투자자분들, 예비 창업가분들과 함께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제가 내용을 남겨두었는데요. 멤버십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훈련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